아니 대체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지? 최종 보스인 마왕조차도 이 녀석의 재능에 감탄하며 마지못해 그의 힘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지만 당장이라도 다시 덤벼들 듯 서 있었다. 최종전은 진지했다. 공기마저 무겁게 만드는 어둠을 내뿜는 괴물과의 1대1 대결이었다. 7위 계층 마왕 악마 페르즈가 강철의 선택자에게 재돌진했다. 영웅에게 딱 맞는 치모였지만 하나메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이 광란을 즐기며 피해 카니발을 계속하길 원했다. 그는 속으로 마왕에게 내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진실을 들이밀고는 검을 들어 제국식 검술 12초식을 발동하며 정면으로 돌진했다. 악마는 칼을 어깨에 걸치고는 저 멍청이가 또 무슨 짓을 할지 게으르게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메가 전투의 함성으로 분위기를 잔뜩 고조시키며 보스의 엉덩이를 날려버리려는 바로 그 순간 눈앞에 차가운 시스템 메시지가 섬광처럼 나타났다. 서버 연결이 중단되었습니다. 악마는 자세를 잡고 영웅의 여러 단점만 지적했다. 한편 하나메는 시간 지체 없이 그저 렉 걸린 것뿐이라며 봐달라고 애원했죠. 하지만 오르주 부르그는 자비심이 없었습니다. 주인공을 두 동강 내고 사지를 연회장 곳곳에 흩뿌렸죠. 마지막 퀘스트는 실패로 돌아갔고 현실은 훨씬 덜 장엄했습니다. 집에 은행 직원들이 들이닥쳐 학교에 가라며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는 게임에 빠져, 아니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자 그들은 인터넷 케이블을 뽑아버렸습니다. 분노한 하나메는 다 이긴 싸움이었다고 소리치며 직원 한 명을 걷어찼고 다른 직원이 끼어들어 두 광대를 떼어 놓았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패인 같았지만 그건 절반만 사실이었죠. 한때 그는 문제 해결사였습니다. 학창시절 그는 똑똑해 어려운 문제를 잘 풀었고 끈기로 선생님들을 놀라게 했죠. 두뇌 하나메, 돈벌레, 고블린이라는 별명도 있었죠. 인생은 순탄했지만 다른 학생들처럼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것들이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죠. 아퀴라의 VR 게임은 거대한 세계와 전설적 스토리로 모든 것을 바꾸었고 그는 인류의 구원자로 불렸죠. 이전에는 그림책조차 펴보지 않던 소년에게 이 RPG는 신의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마법, 깊은 사연의 캐릭터, 꿈같은 장소, 이 모든 게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꿨죠. 그는 이 세상에 푹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게임 캡슐 때문에 돈을 빌려야 했는데 얼마나 빌렸냐고요? 무려 10억 원이었습니다. 10억짜리 게임기는 그의 두 번째 집이 되었습니다. 네, 미친 짓처럼 들렸죠. 돈을 빌려준 험악한 양반들이 이제 빚받으러 찾아왔는데도 하나메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골프 치고 술 마시며 스트리머 후원할 동안 자기가 뒤를 봐줬다며 하나메는 은행가들을 면전에 두고 비아냥거렸죠. 하지만 그중 한 명은 결국 폭발했습니다. 그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하나메가 뒤를 봐줬어도 고작 게임의 10억은 너무 과하다고 말이죠. 그들은 이 광대가 어떻게 빚을 갚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오직 공략만 쓰는 게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죠. 그는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게임만 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었죠. 게임이 죄책감을 잊게 해줬지만 캡슐에서 나오면 현실이 다시 덮쳤죠. 그러나 은행 직원들은 그가 한때 문제 해결사였으니 그들 밑에서 일하라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하나메는 거절했습니다. 아무도 못 본 진정한 엔딩을 위해 그는 게임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존심 문제이자 그를 바꾼 세상에 대한 마지막 보답이었죠. 이자나 빚이 대수겠어요? 그는 손님들을 내쫓고 다시 캡슐로 들어갔습니다. RPG 인류의 구원자라는 게임이 그를 다시 바이런 신전에서 맞이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연결이 끊겨 시스템은 22시간 접속 금지 페널티를 내렸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꼼짝없이 갇혀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그때 상황을 악화시키려는 듯 푸른 머리의 미니스커트 소녀 아퀴라가 나타났습니다. 이 게임의 개발자인 그녀는 누가 신인지 보여주려 손가락을 튕겼고 시간이 멈췄습니다. 하나메는 최소 S급 주문처럼 보이는 이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퀴라는 서버를 멈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녀의 권한이었고 그냥 온 게 아니었습니다. 게임 7주년, 새 이벤트와 새 세계가 나타났고 그녀는 하나메에게 그곳에 가장 먼저 가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새 캐릭터, 새 스토리, 게다가 250억 보상까지. 평범한 녀석에겐 너무나 과분한 제안이었죠. 하지만 소녀는 그가 거절하면 그냥 겁쟁이가 될 거라고 암시하며 그를 더 자극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메는 얼굴을 찡그렸지만 아퀴라는 갑자기 진지해졌고 그녀의 손에 진정한 엔딩으로 가는 열쇠가 나타났습니다. 그제야 명확해졌습니다.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였으니까요. 새로운 세계, 새 캐릭터, 막대한 돈, 아무도 못 본 걸 볼 기회. 하나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퀴라의 총애를 받는 유저였고
이름은 랭킹 1위에서 빛났죠. 당연하죠. 인류의 구원자가 게임에 쏟은 시간은 헛되지 않았으니까요. 빚이 목을 조여왔지만 잃을 건 없었습니다. 거절하는 건 바보나 할 짓이었죠. 아퀴라는 그가 넘어올 것을 알고 즉시 전송 절차를 시작했고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코드 속으로 사라졌고 시스템은 설치 완료를 알렸습니다. 모든 게 사라지고 달과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만 남았죠. 아퀴라가 길을 알려주자 하나메는 망설임 없이 나섰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녀는 이 게임의 죽음이 곧 현실의 죽음임을 상기시켰고 그의 얼굴은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그는 새 세계로 떨어졌고 고통 속에서 이것이 평범한 게임이 아니란 걸 즉시 깨달았죠. 물러서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강철의 선택자이자 인류의 구원자, 그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후 하나메는 레이드를 마친 노인처럼 지팡이의 의지에 숲을 절뚝였죠. 오직 물을 구하는 것만이 목표였습니다. 더위로 수분이 증발해 그는 살아있는 시체 같았습니다. 상태창에는 탈수라고 비아냥거리는 문구가 떠 있었죠. 머릿속엔 이런 외딴 곳에 던져버린 아퀴라에 대한 저주뿐이었죠. 게다가 게임 제작자는 그에게 쓰레기 같은 캐릭터를 줬습니다. 체력은 고작 12에 만화는 0이었죠. 무과금 계정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물을 찾자 하나메는 기뻐하며 베어 그릴스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살아남아라 책을 떠올렸습니다. 마치 전설 아이템 상자를 본 듯 달려들어 갈증을 해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물속에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붉은 머리 미녀, 가느다란 목에 긴 머리가 드리워져 있었고 수건이 흥미로운 부분을 가리고 있었죠. 바로 그 점이 그를 미치게 했습니다. 시스템이 감정 과부하로 체력이 떨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 여신이 누구인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몸을 돌려 모든 것을 보여주려는 순간 얼굴에 시스템 메시지가 날아들었습니다. 성인용 콘텐츠는 DLC 구매 후 이용 가능합니다. 하나메는 어이가 없었죠. 뭐야, 자기는 VIP의 랭킹 1위인데 이 게임 완전판 아니었어? 그리고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그는 매복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마녀들이 덮쳤고 한 마녀는 입김을 불어넣으며 DLC를 결제하면 쇼를 계속 보여주겠다고 속삭이곤 그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나메가 가격을 묻는 순간 세상이 깜빡이며 동굴 속으로 이동했고 그곳엔 짙은 눈썹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체력은 겨우 1만 남았죠. 붉은 마녀는 그를 변태라 부르며 조용히 하랬죠. 하지만 하나메는 계속해서 DLC 가격을 물었습니다. 남자의 본능은 답을 원했죠. 눈썹 짙은 남자는 영문을 몰랐지만 자신을 몬스터 헌터 루드라고 소개했습니다. 하나메는 눈 깜빡 않고 발라르세트 발로르라는 이름을 댔습니다. 잡담할 시간 없이 파편을 움켜쥐고 머리를 굴렸죠. 이런 상황은 그의 전문 분야였죠. 그가 마녀 공략법을 썼었으니까요. 세상은 새로워도 시스템은 같으니 기회였죠. 그의 앞엔 가빌의 마녀 5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칭호는 어울리던 숲 이름에서 유래했으며 각각은 수천 명의 플레이어를 쓰러뜨린 보스였습니다. 하나메는 군다, 칼두라, 알도이다, 풀구루, 해주주까지 이름을 다 꿰고 있었죠. 공략집의 약점, 습관, 행동 패턴 버그까지 상세히 기록했죠. 이 아가씨들에겐 팀워크가 없단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대부분의 플레이어는 몰랐고 떼죽음을 당했죠.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먼저 풀구르를 도발했습니다. 해주주가 끝장내주겠다고 약속한 것 같은데 왜 아직 살아있냐고요? 붉은 머리는 닥치라는 말을 들었다며 받아쳤습니다. 시스템은 도발 성공을 알렸고 풀구르는 분노하여 해주주를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메는 빨간 머리가 마녀들을 없애고 아이템을 독차지하려 했다며 불을 지폈습니다. 해주주는 농담으로 받아넘겼지만 비열한 미소가 모든 걸 드러냈습니다. 다른 마녀는 산성폭탄을 아이가 사탕을 받은 것처럼 기뻐했고 분위기 파악도 전혀 못했죠. 또 다른 마녀는 오직 먹을 생각뿐이었습니다. 거미 눈 마녀는 싸움 소리에 티셔츠를 찢고는 싸울 생각에 매우 신나했습니다. 시스템의 가빌의 마녀 도발 성공이라는 알림이 떴고 하나메의 미소는 루드가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마녀들이 싸우는 사이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장난치고 도망가려 했죠. 양탄자를 들어 모두를 끓는 솥에 빠뜨리자 동굴은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스템 창이 몇 초 깜빡이고 마녀 체력은 100씩 깎이며 경험치는 만화처럼 쌓였죠.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독사 푸굴이 그의 발을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주인공은 필사적으로 피하며 마녀들이 곧 빠져나와 자신을 공격할 걸 알았습니다. 다행히 루드가 검을 뽑아 괴물을 두 동강 냈죠. 하나메는 지체 없이 그의 활을 빌렸습니다. 스탯은 공격 15, 사거리 30으로 형편없었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는 조준의 공략대로 가마소드 유리병에 활을 쏩니다. 병은 산산조각이 났고 붉은 머리는 놀랐으며
다른 마녀들은 의아해했지만 이내 모두 상황을 알아챘습니다. 붉은 머리 마녀가 준비한 산성 폭탄이 터졌습니다. 귀가 먹먹한 폭발에 돌멩이가 날아와 마지막 체력마저 잃었죠. 그런데 주인공은 죽지 않고 오히려 업적 달성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마녀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경험치 32만 3천, 업적 점수 5천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야, 이 정도는 돼야지. 루드는 구원자를 극찬했습니다. 하나매는 쓰레기 캐릭터로 보스를 잡은 건 순전히 운이라 생각했죠. 사냥꾼은 보상으로 그에게 붉은 용과를 주었습니다. 주인공은 의아했습니다. 이전엔 본 적 없었거든요. 루드는 마녀에게서 훔쳤다 했고 하나매는 망설임 없이 모두 먹었죠. 그러자 시스템이 깜빡이며 체력이 220이 됐습니다. 능력치가 오르고 상태가 엄청난 힘을 가진 용이뼈로 바뀌었습니다. 열매 하나하나가 체력, 힘, 민첩성을 올려줬습니다. 이건 마치 미래 패치의 유료 부스트를 받은 것 같았죠. 더불어 루드는 동료가 되자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만은 과일을 씹으며 망설였지만 어쨌든 그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 셈이었죠. 이 이상한 세계에서 시야를 넓혀줄 몬스터 헌터와의 관계. 처음 하나만은 헌터가 되자는 제안을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자신만의 계획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완벽한 기회라는 걸요. 직업을 못 정해 쌓은 경험치는 썩고 있었죠. 지금 떠나면 한 달 뒤 전부 사라지니 전망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는 3개월 훈련 조건을 걸었고 그 기간이 지나면 헌터 모험에 동참하겠다 했습니다. 루드는 피식 웃으며 고작 3개월인데 왜 3년은 달라고 안 했냐며 농담했습니다. 우스울 따름이었죠. 숲속 깊이 들어갔고 노인이 시범을 보이려 했죠. 하나마에게 최대한 교묘하게 깊이 숨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시간은 30분이었죠. 사냥꾼 계열 몬스터 추적 기술 시험이었죠. 하지만 이 친구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그는 이 지역을 샅샅이 뒤져 모든 덤불, 나뭇가지, 독버섯 포자 숨은 곳, 마녀보다 무서운 짐승들 서식지를 꿰뚫고 있었죠. 거기다 용과 버프까지 받아 신체 능력이 한계에 달했고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노인이 자신을 찾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이 모든 건 큰 착각이었죠. 10분도 안 돼 루드가 아기 토끼를 노리는 포식자처럼 나타났습니다. 하나마의 얼굴에 열정 50점, 헛수고 10점이라는 조롱 섞인 메시지가 날아들었고 하나마는 완전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떻게 찾았냐 물었지만 노인은 그저 씩 웃을 뿐이었죠. 사냥꾼의 조롱 퀘스트가 완료됐습니다. 시스템이 새 임무 사냥꾼의 시험을 줬고 보상으로 주인공은 새 클래스를 얻었죠. 약초학, 중급 검술, 생존 기술, 심지어 머스킷 사격까지 해제되었습니다. 아이템은 버그처럼 쏟아졌고 하나마는 매 시간 더 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3달 후 그는 실력 점검을 위해 루드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시험해보겠다며 노인에게 숨어보라고 제안했고 노인은 웃으며 동의했죠. 하나마가 1시간 안에 못 찾으면 저녁은 제자 몫이었죠. 노인은 미소 지으며 숲으로 향했고 하나마는 스승을 망신시킬 생각에 사악한 미소를 머금고 그를 보냈습니다. 루드는 난이도를 높이고자 숲 아닌 절벽에 숨었죠. 1시간은 절대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하나마가 등 뒤에서 섬뜩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찾았다. 공포영화에 나오는 미치광이처럼 웃으면서요. 노인은 겨우 아니 어떻게라고 말했고 그 후 숨으려는 시도들은 모두 수치스러운 실패로 끝났습니다. 덤불 속이나 나무 위 모두 소용없었죠. 결국 루드는 모든 것을 걸고 케르베로스 둥지로 갔죠. 거기서도 실패했지만요. 하나마는 지진으로도 야수가 안 깨어난다는 걸 알았기에 침착하게 합격 여부를 물었죠.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어라고 답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마는 5개 주문을 하나씩 누르지 않고 모두 격렬하게 조합했죠. 마녀에게 얻은 경험치를 사냥꾼 기술에 쏟아부었고 감각은 최고 수준으로 작동했습니다. 루드는 놀랐습니다. 녀석은 조언을 모두 배웠고 사실 이 시스템을 만든 장본인이 하나마였기에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앞으로 뭘 할 거냐고 묻자 녀석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했습니다. 돈을 벌어야죠. 모든 건 돈에서 시작되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용병일을 제안했습니다. 친구가 그 분야에 있어 초반에 돈 벌기 확실한 방법이었죠. 루드는 길드에 바로 알려지도록 자신의 낡은 용병 휘장을 그에게 주었죠. 노인이 행운을 빌어주자 제자는 새 목표를 향해 갔습니다. 가는 길에 다시 로그아웃 버튼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비활성화되어 있었죠. 한숨 쉬며 뺨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직 운이 좋네. 마녀들에게서 경험치도 꽤 얻었고 사냥꾼 기술도 얻었고 이상한 열매로 몸도 단련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아직 아무도 보지 못한 진정한 엔딩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엄숙하게 보고했습니다. 히든 퀘스트 사냥꾼의 시험 완료. 새로운 퀘스트, 용병 길드에 가입하라. 한편 이 세계의 창조자 아키라는 화면 앞에서 그의 기행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마녀들을 속이는 모습에 흐뭇해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데 걸었고 이제 그의 플레이를 즐겁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위험 있는 황금빛 아우라를 뿜는 여성이 나타났다. 그녀는 이 사람이 정말 아퀴라가 말했던 그 사람이냐고 물으며 하나메를 비범한 인물이라고 칭했다. 아퀴라는 뒤돌아보며 친구에게 길들인 동물에게 반한 거 아니냐고 짓궂게 놀렸습니다. 그 금발 여성의 이름은 발트 후르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에게 감정을 느끼는 건 무의미하다고 침착하게 말했지만 동시에 그를 유망한 인재라고 평가했습니다. 재밌게도 아퀴라는 이미 하나메의 현실 빚을 갚아줬지만 그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불쌍하게도 그는 자유를 위해 일했고 아퀴라는 그 잔인함에 즐거워했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도 밝게 타올랐기 때문이죠. 두 번째 여신은 늘 차가웠고 웃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아퀴라조차 그녀의 진지함을 알아차렸으니까요. 금발 여성은 친구에게 잔인하다고 나무라며 하나메가 계획의 일부인지 아니면 그저 장난감에 불과한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퀴라가 답했습니다. 어찌됐든 저 바보를 보고 있는 건 언제나 즐겁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영상이니 제 노력을 인정하여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에서 보고 싶은 작업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재미있는 것을 생각해내서 돌아올게요.